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폭등, 이런 뉴스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래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할 만한 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2023년 3월 현재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뜸해졌고 냉각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폭등은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 및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정보 클릭, 또 부동산 거래 현황 클릭하시고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월간 거래량이 쭉 나오는데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1000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 1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시 1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구간들은 부동산 하락기 내지 냉각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량의 변화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 드릴 겁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6,000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래량 지표는 부동산 폭등기이던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거래량입니다. 평균은 6,000에서 7,0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고 거래가 많을 때는 월 1만 건 이상도 나옵니다. 2021년 6월은 월 거래량이 1만 5천 건이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보시는 기간의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하고 또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첫 번째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먼저 22년 3월부터 6월까지 월 1000건 이상 거래가 되던 시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에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2021년 가을부터였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하루에 받는 문의 전화 콜수만 따져봐도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어가고 영끌족 뭐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서 막 떠들던 그런 때입니다. 2021년 가을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들더니 2022년 2월 달에는 월 1000건 이하로 또 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다시 월 1000건 이상이 거래가 된 겁니다. 이 기간은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그런 기간입니다. 실제 이 기간에 저도 매매를 좀 몇 건 했습니다. 아파트 중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수인, 매도인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생각과 자산 규모 등을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매수하던 분들이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계약했던 분들은 다 그랬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아끼고 있지만 그냥 순전히 올 제 경험담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제 경우는 다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S대 출신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층이라고 해도 되는 분들입니다. 뭐 대기업 다니는 거야 명함 주고받으면 알 수 있다 치고 네가 S대 나온 것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부모님들이 계약할 때 같이 동반하셔서 은근슬쩍 아들 자랑, 딸 자랑 많이 합니다. 제가 일일이 호구조사 안 해도 티를 팍팍 내십니다. 그런 거 다 들어주고 꿍짝 맞춰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중개 수수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꿍짝 잘 맞춰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정말 이 직업과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아무튼 순수한 제 경험만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다 이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던 때 잠깐 반짝한 타이밍, 그게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급급매 매물이 쭉 나오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저야 뭐 어찌어찌 잔머리 굴려가면서 또 뭐 안 되면 부업이라도 하고, 다행히 아직도 제가 쓸모 있다고 불러주는 분들이 계셔서 뭐 어찌어찌 버텨냈지만, 이 당시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임대료도 못 내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때 급급매 최저가로 거래되던 금액이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하락한 그런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중에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하락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싫어요도 누르고 심하게 욕도 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튜브 정책상 노출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댓글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보실 수 없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 욕하는 댓글. 그런 분들 대부분이 또 집주인 분들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분들. 여러분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는 방법, 이런 거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지만 저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부동산계의 불꽃남자, 부동산의 비밀은 절대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많은 심심할 때 한 번쯤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달에 거래가 다시 1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000건을 넘어서면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언론, 유튜브, 블로그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동산 바닥 이제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살리기에 온 나라가 집중하던 때입니다. 둔촌주공이 미분양나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둔촌주공 완판을 시키려고 온 나라가 힘을 집중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온갖 특혜가 둔촌주공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유튜브에 또다시 부동산 상승론을 이야기하시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고, 저한테도 추천 영상으로 그런 게 요즘 많이 뜹니다. 실제 저도 이 기간에 아파트를 매매를 거래를 몇 건 한 건 또 사실입니다. 제 오랜 구독자님들은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 2월 달에는 저도 사실 약간 쫄았습니다. 쫄았다는 고급진 단어를 제가 사용할 만큼 문의 전화가 늘긴 했고, 실제 부동산에 살짝 꽃바람이 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3월, 4월, 5월 거래량을 좀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달 둘째 주부터 저한테는 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거래가 갑자기 뜸해진 걸 제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7일 오늘 날짜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157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허수가 좀 있습니다. 하루 만에 341건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은평구 대조동의 베르디움 스테이원이 한 번에 252건이 매매 거래된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막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다 사들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동산 매매 거래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SH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한꺼번에 몇백 채씩 사들이는 일은 있었던 일이고, 이게 주택 거래량에 항상 포함이 돼 왔습니다. 이 거래량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지금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000건이 안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비해서 다시 거래가 확 줄어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일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블로그, 부동산 전문 서적 등등을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봐야 할 게 꼭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착시 현상입니다. 1월달 거래량 1417건에서 2월달 2440건, 이 두 개만 짧게 딱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데이터만 몇 개 조합을 한다면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는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시야를 넓게 보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큰 단지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일부러 여러분한테 7년치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 등락폭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 3년치 거래량하고 가격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아이고 자 여러분 이제 가격이 바닥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2020년이나 2019년 수준까지 내려온 거는 맞지만 7년치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 겁줘갖고 집 사지 마세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커밍아웃 그러니까 부밍아웃을 했지만 저는 집값이 오르면 이득인 사람이고 부동산 거래가 많으면 돈을 벌게 되는 공인중개사가 직업입니다. 저한테 유리하게 이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려면 여러분께 이제 집 사세요 바닥 찍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부동산 바닥이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분께 앞으로도 자 이제 바닥 왔으니까 여러분 집 사세요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혹시나 부동산에 대한 왜곡이나 착시 현상으로 또 다른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막 판을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항해서는 제가 찍소리는 좀 낼 겁니다. 조회수가 미미하고 구독자 수가 미미한 채널일지라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찍소리는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억지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께 굽신거리지 않는 남자 중에 상남자, 불꽃남자 부동산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구질구질하게 좋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 좋아요 구걸하는 거 같은데 너 이거?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기분 탓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불꽃남자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정도 구질구질하게 구걸했으면 눌러주겠다 나 같으면 아이고 참.